지호? 지호가 사고를? 아니, 아닐랴.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보호자이신가요? 백지호 학생이 교통사고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단란주점 청년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지호. 석 달 전에야 알게 된 아들.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태호. 올해 55. 대기업 인사부 부장입니다. 아니,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도 잃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석 달 전 한 단란주점에서 20년 전 헤어진 아내를 다시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년이나 갈까요? 후배 차장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술 한 잔. 50대 부장의 유일한 낙이었죠. 강남역 뒷골목, 낡은 계단을 내려가 청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담배 냄새와 맥주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윤혜진. 20년 전 출세를 위해 버린 아내였습니다. 20년 전 좁은 원룸. 혜진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오디션 합격했어요. 시립합창단. 그거 월급 얼마야? 100만 원이요. 1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제대로 된 학원 취직해. 하지만 제 꿈이. 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이야.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긋지긋해. 가난이.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닷새 후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건 출세예요. 나는 사랑을 선택할게요. 붙잡지 않았습니다. 과장 승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사는 55 노총각이었죠. 그리고 그날 청년에서 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대 위 그녀는 민서라는 이름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지호야, 조금만 더. 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을 추궁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들이야? 네. 왜 말 안 했어? 20년 동안.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출세가 중요했잖아요. 그날부터 지호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거부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아버지로 안 인정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후배 박재훈 상무가 모함했습니다. 부장님, 당신이 가르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출세를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린다고. 정직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혜진에게는 5천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청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당신 아들 다칠 줄 알아. 그리고 오늘 지호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밖에 서 있습니다. 혜진은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수술등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출세를 위해 아내를 버렸습니다.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20년 후 다시 만났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살아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년 전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장 윤태호와 가수 민서, 그리고 그들의 아들 지호. 세 사람이 다시 만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하지만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난합니다. 지금부터 석 달 전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후 5시 대기업 본사 인사부 부장실. 윤태호는 마지막 인사평가서에 도장을 찍었다. 55세. 정년까지 딱 5년.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막내 대리가 문을 두드렸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텅 빈 아파트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요즘 제 승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 박재훈 차장이었다. 35세. 태호가 5년 전부터 눈여겨본 후배였다. 재훈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본부장한테 얘기하고 있어. 부장님, 전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동기들은 벌써 다 차장 됐는데. 알아. 조급해하지 마. 출세는 타이밍이야. 태호가 어깨를 두드렸다. 박재훈은 억지로 웃었다. 네, 부장님. 부장님처럼 될게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래, 그 정신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박재훈은 한층 먼저 내렸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친구 야심이 있어. 나처럼. 거리는 퇴근 인파로 붐볐다. 후배들과 함께 강남역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청년이나 갈까요? 차장이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 단란주점.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런 곳 싫어하지만 태호는 좋았다. 조용히 맥주 마시며 옛날 노래나 들을 수 있는 곳.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익숙한 분위기가 맞이했다. 담배 냄새, 맥주 향, 트로트 반주. 어서 오세요. 사장이 환하게 웃었다. 태호는 늘 앉던 구석자리로 향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째. 어느새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버렸다. 차가운 맥주잔이 테이블에 놓였다. 태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시원한 액체가 넘어가는 순간 하루의 긴장이 풀렸다. 이게 행복이지 뭐. 후배들은 이미 소주잔을 부딪히며 떠들어댔다. 부장님, 저 이번에 승진되나요? 글쎄, 내 평가는 괜찮은데. 경쟁이 심해서. 부장님도 옛날에 경쟁 심했죠? 그럼 나는 더했지. 태호는 웃었다. 30대 시절 승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때 누군가를 희생시켰는지도. 자, 오늘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탔다. 태호는 무심코 무대를 봤다. 조명 아래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색 원피스에 단발머리, 마이크를 잡는 손짓. 태호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쨍그랑.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주변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오늘은 미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태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눈빛. 20년 전 자신이 직접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여자. 윤혜진.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무대 위 여자는 노래를 시작했다. 반주가 흐르고 목소리가 주점을 채웠다. 애절한 트로트. 20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에 녹아 있었다. 태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조였다. 손이 떨렸다. 무대 위 여자의 눈이 잠시 자신을 향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녀도 자신을 봤다. 분명히 알아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처럼 그저 스쳐 지나갔다. 노래가 끝났다. 박수 소리. 여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바 카운터로 갔다. 물을 마시고 다음 신청곡을 확인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곳이 그녀의 일터인 것처럼. 이름표에는 민서라고 적혀 있었다. 부장님, 어디 아프세요? 후배가 다시 물었다. 태호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 나 먼저 갈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네, 벌써요? 후배들이 놀랐지만 태호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혜진, 윤혜진. 그녀가 거기 있었다. 청년에서 민서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뒤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벽시계가 오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혜진아. 중얼거렸다. 2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이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단란주점 청년 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태호는 휴대폰을 던졌다. 소파 쿠션을 움켜쥐었다. 왜 거기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까지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20년 전 그날이 반복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혜진이 짐을 싸서 나가던 뒷모습, 당신이 선택한 건 출세예요. 그 차가운 목소리. 태호는 베개를 얼굴에 덮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멈췄다. 오늘 회사 가면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회의하고 결제하고 술 마시고. 하지만 혜진은 계속 청년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태호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출근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장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직원이 나간 후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다. 오후 6시. 태호는 혼자 청년으로 향했다. 태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35세. 과장 승진을 앞둔 시기였다. 혜진은 32세.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혜진이 가계부를 보며 말했다. 월급 합쳐도 300만 원. 월세,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다.
내가 학원 강사라도 해볼까요? 월급이 더 나올 텐데. 아니야. 당신 꿈이 성악이잖아. 태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동기들은 벌써 아파트를 사고 차를 바꾸는데 자신은 여전히 월세방에서 전세 자금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었다. 태호야, 오늘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회사 선배가 귀띔했다. 과장 승진 후보에 내가 있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토요일에도 나와야 해. 프로젝트 마감이 급한데 가족 있는 애들은 힘들어 하거든.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태호는 주말에도 출근했다. 혜진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여보, 오늘 제가 오디션 합격했어요. 시립합창단. 어느 금요일 밤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근데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지금보다 적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하지 마. 하지만 제 꿈이. 꿈 가지고 밥 먹고 살아? 태호는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제가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만 합창단 할게요. 그럼. 됐어. 지긋지긋해. 가난이. 태호가 소리쳤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닷새 후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당신이 선택한 건 출세예요. 나는 사랑을 선택할게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서 떠났다. 태호는 붙잡지 않았다. 다음 달 태호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태호는 부장이 되었고 혜진은 단란주점에서 민서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출근하지 않았다. 병가를 내고 곧장 청년으로 향했다. 주점은 닫혀 있었다.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태호는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커피를 7잔이나 마셨다. 오후 5시 반 태호는 청년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평범한 청바지에 낡은 가디건,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은 여전히 혜진이었다. 혜진 씨, 태호가 불렀다. 여자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야. 윤태호. 당신 남편. 아니, 전 남편.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알아요. 어제 봤으니까. 근데 전 이제 민서예요. 윤혜진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왜 여기 있어? 무슨 일이?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혜진은 돌아서려 했다. 알 바 아니라니. 우리 부부였잖아. 태호가 소리쳤다. 혜진이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있었다. 부부요? 재미있네요.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한테 난 그저 출세를 방해하는 짐이었을 뿐이에요. 기억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했죠. 그건 술 먹고 한 소리였어. 술? 술 먹으면 진심 나온다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날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먼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태호는 숨이 멎었다. 임신? 놀랐죠? 당신한테는 말 안 했어요. 어차피 짐이라고 생각할 것 뻔하니까. 혜진이 청년의 문을 열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임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럼 아이는 어디에?
저녁 6시 태호는 다시 청연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다. 혜진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태호를 봤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첫 곡이 끝났다. 태호는 신청곡 종이를 꺼냈다. 잊혀진 계절 마이너스 민서 씨에게. 그들이 신혼 시절 자주 듣던 노래였다. 사장에게 종이를 건네자 잠시 후 혜진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손님 신청곡입니다. 잊혀진 계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태호를 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노래가 시작됐다. 혜진은 눈을 감고 불렀다. 목소리에는 20년의 한이 묻어 있었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노래가 끝나고 태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잠깐 이야기 좀.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요. 밖에서 두 사람은 주점 뒤편 좁은 골목으로 나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혜진의 얼굴이 또렷했다. 주름이 늘었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이는 어디 있어?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왜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요? 나도 알 권리가. 권리요? 혜진이 비웃었다.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무슨 권리예요? 제발 말해줘.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돈 줄 거예요? 양육비 밀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됐어요. 혜진이 담배를 버렸다. 제 아들은 잘 크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혜진아, 나 그만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혜진은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태호는 골목에 혼자 남았다. 주먹으로 벽을 쳤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가슴의 아픔보다는 덜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부장님? 돌아보니 박재훈이었다. 재훈아? 여기는 왜? 저도 가끔 와요. 여기. 근데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피가. 아니야. 괜찮아. 태호가 손을 감췄다. 그 여자 혹시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박재훈이 청현 쪽을 가리켰다. 옛날에. 그렇구나. 부장님도 사연이 있으시네요. 박재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부장님 조심하세요. 과거는 현재를 망칠 수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박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 내게 아이가 있어.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사실. 그날부터 태호는 청연의 단골이 되었다. 매일 저녁 6시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혜진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손님처럼 정중하게 대할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호는 혜진의 일상을 조금씩 알아갔다. 오후 5시 반 출근, 밤 11시 퇴근.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쉬는 시간에는 주점 뒤편에서 혼자 담배. 그리고 어느 날 태호는 혜진을 따라갔다. 밤 11시 반. 혜진은 지하철을 타고 강북으로 향했다. 태호는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다. 낡은 주택가. 혜진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올라갔다. 태호는 건물 앞에 서서 그 창문을 바라봤다. 불이 켜졌다. 작은 원룸인 것 같았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 혜진의 방문이 열렸다. 누군가 나왔다.
젊은 남자였다. 엄마, 편의점 다녀올게. 조심해, 지호야. 태호는 숨을 죽였다. 지호. 그 이름. 젊은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가로등 불빛에 그 얼굴이 비쳤다. 태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내 아들. 저게 내 아들이야. 지호는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태호는 멀리서 따라갔다. 편의점. 지호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골랐다. 계산대로 갔다. 3,500원입니다. 카드요. 지호가 카드를 내밀었다. 학생 체크카드였다. 태호는 편의점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이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있어. 지호가 편의점을 나왔다. 태호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지호는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태호는 다시 따라갔다. 지호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나타났다. 덩치 큰 남자 2명이었다. 어이, 너 백지호 맞지? 누구세요? 지호가 물러섰다. 네 엄마 비다냐? 5천만 원. 태호는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그건 엄마한테 직접. 네 엄마 한 달째 연락 안 받아.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네가 책임져야 할걸. 알겠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였다. 남자들이 떠났다. 지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손에 든 봉지가 떨렸다. 태호는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호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다음 날 태호는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5천만 원. 그 빚은 어디서 생긴 걸까? 부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다. 응? 아, 괜찮아. 요즘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점심시간. 태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대부업체 피해 상담. 여러 기사가 나왔다. 불법 사채, 협박, 폭리. 혜진이가 이런 데서 돈을 빌렸을까? 그때 누군가 노크했다. 박재훈이었다.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응, 너 먼저 먹어. 부장님, 혹시 돈 문제 있으세요? 박재훈이 묘하게 웃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요즘 대출 상담 사이트 검색하시길래 내 컴퓨터에서 내가 뭘 검색하는지 보여?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박재훈이 나갔다. 태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 태호는 청년을 찾았다. 혜진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태호가 다가갔다. 민서 씨, 잠깐 밖에서. 싫어요. 가세요. 혜진이 그를 피해 지나가려 했다. 태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중요한 얘기야. 나요. 혜진이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사장이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진이 사장을 말리고 태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혜진이 태호를 노려봤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혜진아, 5천만 원. 그게 뭐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어젯밤에 봤어. 지호한테 사채업자들이. 당신이 감히 내 아들을 미행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행이 아니라. 미행 아니면 뭐예요? 스토킹이죠. 나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요?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걱정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날 버려서 혼자 애 키우느라 빚더미에 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 했잖아요. 혜진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렸다. 3년 전이었어요. 지호가 음대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죠. 레슨비, 학원비. 혜진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래서 빌렸어요. 처음엔 1,000만 원. 근데 이자가 복리로 붙더라고요. 5천만 원까지. 네. 2천만 원은 갚았어요. 남은 게 3천만 원. 근데 이자까지 합치면 5천만 원.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갚아줄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 돈으로는 안 돼요. 혜진이 소리쳤다.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그건 제가 알아서. 혜진아. 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제발 도와줘. 나도 아버지 노릇 좀 하게. 아버지요? 혜진이 비웃었다. 아버지는 애 기저귀 갈아주고 밤에 열 날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입학식 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냥 씨 뿌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호한테도 가지 말고. 혜진은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태호는 골목에 홀로 남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젖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였다. 부장님, 내일 중요한 임원 회의 있는데 자료 준비하셨어요? 아, 깜빡했네. 내일 아침에 할게. 부장님,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혹시 건강 문제라도?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내가 뭘 해야 하지? 회사 일은 엉망이 되어가고 혜진은 자신을 거부하고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집으로 걸어가며 태호는 결심했다. 포기할 수 없어. 이번만큼은. 20년 전에는 출세를 택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이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졌다. 통장들을 꺼냈다. 예금, 적금, 펀드 모두 합쳐서 3천만 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태호는 퇴직금을 떠올렸다. 지금 그만두면 6천만 원 정도.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망설였다. 25년 다닌 회사. 부장 자리. 정년까지 5년. 하지만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컵라면을 사던 그 외로운 뒷모습. 태호는 사표를 꺼냈다. 하지만 쓰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내일 생각하자.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지호가 다니는 대학 앞에 있었다. 음대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오후 4시 학생들이 우르르 나왔다. 그 중에 지호가 보였다. 피아노 가방을 메고 있었다. 태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저기. 지호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를 보며 의아해했다.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 아는 사람이야. 엄마요? 지호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청연 손님이세요? 응. 그래. 엄마가 그러던데요.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만 좀 오시래요. 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그냥 너희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뭔 사연 있으세요? 사연이 있긴 해.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지금 여기서. 무슨 사연인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이상한 아저씨네. 지호가 돌아서려 했다. 태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너 음대 다니지? 네. 근데 그게 왜요? 레슨비 많이 들지? 지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누구세요? 왜 그런 것까지 아세요? 나는.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사채업자예요? 엄마 빚 때문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세요? 지호가 소리쳤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다. 지호야, 진정해. 나는 지호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지호가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도 저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지호는 그렇게 말하고 뛰어갔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아들이 나를 밀어냈어. 저녁 회사로 돌아왔다. 책상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부장님, 이거 내일까지인데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야근할게. 부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괜찮아. 비서가 나간 후 태호는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박재훈이었다. 부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응.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서 힘드시겠어요. 요즘 사생활도 복잡하신 것 같고. 박재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단란주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서요. 태호는 펜을 내려놨다. 재훈아, 내가 날 감시하는 거야? 감시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봤을 뿐이에요. 박재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부장님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부장님 요즘 이상하다고들 하던데요. 누가? 임원들이요. 업무 집중도 떨어지고 자리 비우는 일도 많고. 그건 저도 걱정돼요. 부장님이 실수하시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박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부장님이 제 멘토잖아요. 부장님 자리 넘겨받으려면 부장님이 먼저 승진하셔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전 이번에 꼭 부장 달아야 해요.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언제 좋겠어요? 부장님, 설마 퇴사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태호는 숨이 멎었다. 어떻게? 어제 부장님 책상에 사표용지 있더라고요. 그건 부장님이 나가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박재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일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임원회의 자료예요. 이게 뭐야? 이건 내 업무잖아. 제가 좀 바빠서요. 부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재훈아, 선 넘지 마. 선이요? 박재훈이 웃었다. 전 그냥 부장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 안 가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부장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아내 버리고 출세 택하셨잖아요. 태호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들 알아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신혼 때 이혼했다는 거. 출세 때문에. 박재훈이 문 쪽으로 갔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박재훈이 돌아섰다. 혹시 이상한 짓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부장님 약점, 이제 제법 많이 알거든요. 문이 닫혔다. 태호는 주저앉았다. 내가 저런 놈을 키웠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태호 씨, 오늘 지우한테 갔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왜 간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한테 왔다고. 나는 그냥 뭐예요? 아버지 노릇하려고요? 응.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혜진아, 제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차단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박재훈이 위협하고 혜진은 자신을 거부하고 지호는 자신을 밀어내고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부장님, 본부장님이 부르세요. 지금? 네. 급하시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태호 부장 앉게.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요즘 일에 집중 못하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네만 당분간 휴직하게. 태호는 숨이 막혔다. 휴직이요? 임원들 의견이야. 자네가 요즘 너무 불안정하다고. 한 달만 쉬고 와. 그동안 정리 좀 하고. 본부장님, 저는 결정됐네. 내일부터 휴직일세. 태호는 본부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박재훈과 마주쳤다. 박재훈이 웃고 있었다. 부장님, 휴식 잘하세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태호는 빗속을 걸었다. 온몸이 젖었다. 한강 다리 위. 태호는 난간에 기댔다. 검은 강물이 흘렀다. 내 인생 정말 끝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태호 씨죠? 백지호 보호자? 네. 저 응급실입니다. 백지호 학생이 교통사고로. 태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태호는 미친 듯이 달렸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빨리 가주세요. 손님, 진정하세요. 제발요. 병원 응급실.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갔다. 백지호, 백지호 어디 있어요?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저기 계세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 수술실 앞에 혜진이 앉아 있었다. 혜진아. 태호가 다가갔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당신, 왜 와요? 지호가 어떻게 됐어? 수술 중이에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최악의 경우. 안 돼. 그럴 리 없어. 태호가 수술실 문을 쳐다봤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혜진이 중얼거렸다. 당신이 찾아가서. 지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길을 건너다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혜진이 소리쳤다. 당신이 나타나면서부터 다 꼬였어요. 조용히 살던 우리 인생을. 혜진아, 나는 나가요. 당신 보기 싫어요. 혜진이 돌아앉았다. 태호는 벽에 기댔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3시간째. 태호와 혜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누구세요?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저요. 엄마예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이틀이 고비입니다. 깨어날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다. 혜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태호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밤 11시. 중환자실 앞. 지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혜진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지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혜진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태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왔다. 어제 본 사채업자들이었다. 저기 윤혜진이네.
남자들이 혜진에게 다가갔다. 야, 네 아들 죽어가는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태호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세요? 나는 혜진이 아는 사람이야. 여기서 나가. 아는 사람? 뭔데? 남자가 태호를 밀쳤다. 태호는 비틀거렸다. 보안, 보안. 태호가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들 병원에서 협박하고 있어요. 사채업자들은 혀를 찼다. 윤혜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네 아들 퇴원해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남자들이 떠났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5천만 원. 어디서 구해? 태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내가 갚을게. 또 그 소리예요? 진심이야. 내일 당장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안 된다니까요. 혜진이 소리쳤다. 당신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20년 전에 태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제발, 이번만큼은 내가 뭔가 하게 해줘. 아버지로서. 혜진은 한참을 태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로 갔다. 인사팀으로 향했다. 사직서 접수하러 왔습니다. 부장님, 휴직 중이신데 그냥 사직할게요. 지금 당장. 하지만 절차가 퇴직금만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인사팀장이 당황했지만 서류를 처리했다. 2주일 후에 입금될 겁니다. 2주일요? 더 빨리 안 돼요? 규정상. 알겠습니다. 태호는 회사를 나왔다. 25년 다닌 회사.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박재훈과 마주쳤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사직했어. 예. 진짜로요? 박재훈이 놀랐다. 부장님 미쳤어요? 정년까지 5년인데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내 자리. 태호가 박재훈을 똑바로 봤다. 축하해. 이제 내 차례야. 부장님. 하지만 재훈아, 명심해. 출세가 전부가 아니야.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다. 병원으로 돌아왔다. 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그만뒀어. 정말이요? 응. 퇴직금으로 빚 갚을 거야. 태호 씨.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당신 인생까지. 괜찮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님, 환자가 깨어났어요. 정말요? 혜진이 뛰어 들어갔다. 태호도 따라 들어갔다. 침대 위 지호가 눈을 뜨고 있었다. 엄마. 지호야. 엄마야. 혜진이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태호를 봤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혜진이 태호를 봤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내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다. 지호는 태호를 멍하니 바라봤다. 아버지? 그래. 20년 동안 몰랐어. 미안해. 지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저 사람 내보내요. 지호야. 싫어요. 보기 싫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래요. 말이 돼요? 지호야, 들어봐. 듣기 싫어요. 지호가 눈을 감았다. 나가주세요. 제발.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혜진이 태호에게 고개를 저었다. 태호는 중환자실을 나왔다. 태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걸었다. 회사도 버렸다.
퇴직금도 내놨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거부했다. 내가 정말 늦은 건가? 눈물이 흘렀다. 태호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혜진이었다. 태호 씨, 미안해. 나 자격이 없나 봐. 아니에요. 혜진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호한테, 저한테도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진이 태호를 봤다. 이제 당신을 믿어볼게요. 처음으로 태호는 혜진을 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에 앉아 있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복 중이었다. 태호는 매일 병원에 왔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복도에서 멀리 지켜볼 뿐이었다. 왜 들어가지 않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들이 원치 않아서요. 아버지신데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거든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오후 태호는 병실 문 앞에 섰다. 용기를 내서 노크했다. 들어와요. 혜진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호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태호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또 왔네요. 응. 점심 먹었어? 먹었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지호가 다시 책을 봤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호야, 나 제발 그냥 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당신 뭐 할 건데요? 20년 빈자리를 한두 달 병문 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내가 25살 때 사진이야. 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지금의 지호와 똑같았다. 닮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지호가 사진을 돌려줬다. 피가 이어져도 마음이 끊기면 남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시간이요. 그리고 당신이 버티는 모습. 지호가 창밖을 봤다.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나가주세요.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태호는 병실을 나왔다. 혜진이 따라 나왔다. 태호 씨, 지호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그나저나 퇴직금은 언제 나와?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5,500만 원. 그럼 사채 5천만 원 갚고 500 남네. 퇴직금 통장 잔액을 보는데 숫자가 아니라 20년의 무게가 찍혀 있었다. 그걸로 뭘 하죠? 침묵이 흘렀다. 금요일 퇴직금이 입금됐다. 태호는 현금으로 인출했다. 사채업자들과 만나기로 한 곳. 청연 앞 골목이었다. 돈 가져왔어? 덩치 큰 남자가 물었다. 여기 5천만 원. 원금 3천에 이자 2천, 연 80%로 계산했어. 태호가 가방을 건넸다. 남자가 돈을 세었다. 깔끔하네. 이제 빚청산이다. 영수증 줘요. 영수증? 남자가 비웃었다.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그때 혜진이 나타났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지금 다 녹음했어. 불법 사채, 연 80% 이자. 경찰한테 신고할까? 남자는 혀를 찼다. 알았어. 남자가 종이에 휘갈겨 썼다. 2025년 5월 17일. 5천만 원 수령. 백지호 모 윤혜진. 빚 완전 청산.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남자들이 떠났다. 혜진이 태호에게 달려왔다. 끝났네요. 드디어.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청연으로 들어갔다. 사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머, 두 분.
달빛 청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태호와 혜진은 테이블에 앉았다. 맥주잔을 부딪혔다. 이제 뭘 할까요? 카페 열자. 작은 거. 돈이 있어야죠. 남은 500으로 시작하자. 보증금 300에 인테리어 200이면. 아, 모자라네. 대출 받을까요? 더 이상 빚은.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다. 지호는 잠들어 있었다. 태호는 침대 옆에 앉아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야, 내가 잘못했어. 작게 중얼거렸다. 첫 생일도, 첫 학교 가던 날도 다 놓쳤지.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있잖아. 앞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어? 그때 지호가 눈을 떴다. 듣고 있었어요? 조금. 지호가 천장을 봤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20년 전에 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정말 찾아왔을 것 같아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그렇군요. 출세가 더 중요했겠죠. 그땐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요? 회사 잘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지호의 말이 날카로웠다. 아니야. 증명해 보세요. 정말 변했다는 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찾아야죠. 지호가 눈을 감았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제자리 제가 지킬게요. 태호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거부당했죠? 응. 당연해요. 지호 입장에선.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전 당신을 조금씩 믿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호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1년? 2년? 어쩌면 평생? 태호는 벽에 기댔다.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야. 그럼 증명하세요. 말고 행동으로. 다음 날 태호는 혜진에게 말했다. 카페 자금 내가 마련할게. 6개월 알바하면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 6개월이나요? 빨리 시작하고 싶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 이번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전 그동안 제 목 치료할게요. 의사가 수술 권유했거든요.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수술? 성대 결절이래요. 안 하면 평생 목소리 쉰대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도 내가 마련할게. 어떻게요? 방법을 찾을 거야. 꼭. 그날 밤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아파트. 거울 앞에 섰다. 이젠 변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걸 믿기엔 내가 너무 늦었지. 거울 속 내가 속삭였다. 그래도 멈추지 마. 늦어도 가야 해. 2주일이 지났다. 지호는 퇴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태호를 거부했다. 태호는 알바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 55세 전직 부장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을 벌어야 했다. 혜진과 지호를 위해. 어느 금요일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박재훈이었다. 부장님? 재훈아, 여기서 뭐 하세요? 박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일하지. 편의점에서요? 부장님이? 박재훈이 비웃었다. 많이 추락하셨네요. 부장에서 편의점 알바로. 그래, 추락했어. 태호가 계산대를 닦으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지금이 더 행복해. 행복이요? 이게요? 응. 너처럼 남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박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무슨 소리야? 부장님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아내 버리고 출세 택하고. 박재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건데. 내가 잘못 가르쳤어. 태호가 박재훈을 똑바로 봤다. 출세가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웃기네요. 박재훈이 콜라를 집어들었다. 부장님은 이미 다 놓쳤잖아요. 아내도 아들도 직장도. 그게 행복해요? 아직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다고요? 그 아들, 부장님 거부한다며? 너 어떻게 해? 회사에 다 소문났어요. 부장님이 사생아 있다고. 단란주점 여자랑.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혜진이를 그렇게 부르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단란주점에서 노래나 부르는. 짝? 태호의 손이 박재훈의 뺨을 때렸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둬. 박재훈이 뺨을 만지며 웃었다. 폭행이네요. 신고할까요? 네. 마음대로. 박재훈은 돈을 던지고 나갔다. 불쌍한 인생. 그 말이 편의점에 울렸다. 다음 날, 태호는 병원으로 혜진을 찾아갔다. 혜진이 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무슨 검사? 목소리가 자꾸 쉬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좀 해보래요. 설마?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어두웠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대 결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요? 네. 안 하면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태호도 숨이 막혔다. 당장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노래하시면 악화될 겁니다. 병원을 나오며 혜진이 울었다. 이제 노래도 못하게 생겼어요. 수술하면 돼. 돈이 어디 있어요? 당신도 퇴직금 다 썼고 저도 빚 갚느라 방법을 찾을 거야. 태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청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호 씨, 청연이 다음 달에 문 닫아요. 뭐라고요? 재개발 때문에 건물 철거하기로 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고요. 혜진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태호는 혜진에게 연락했다. 혜진아, 청연에서 마지막 공연 해줄 수 있어? 마지막이요? 청연이 문 닫는데. 재개발 때문에. 혜진은 한참 침묵했다. 할게요. 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르니까. 일주일 후, 청연의 마지막 공연 날.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다. 무대 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혜진이 무대에 올랐다. 오늘 청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에서 7년 동안 노래했어요. 제게는 집 같은 곳이었죠.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20년 만에 옛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혜진이 객석에 태호를 봤다.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그 밤의 노래. 반주가 흘러나왔다. 혜진이 노래를 시작했다. 그날 밤에 부른 노래 당신은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했던 그 시절 이제는 멀어졌지만. 태호는 눈물을 참았다. 다시 만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노래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사랑은 아직 남아있으니. 그때 출입구가 열렸다. 지호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혜진이 노래를 멈췄다. 지호야. 엄마 끝까지 불러요. 지호가 무대 옆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전자 피아노가 있었다. 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제가 반주해드릴게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청연을 채웠다. 혜진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섰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노래가 끝났다. 청연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혜진과 지호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태호가 다가갔다. 지호야. 지호가 태호를 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아저씨, 응, 전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알아. 하지만 지호가 작게 웃었다. 연습할게요. 천천히. 태호는 지호를 안으려다 멈췄다. 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부터 시작해요. 태호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세 사람은 청연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호가 물었다. 카페를 열까 해. 내 엄마가 노래하고 내가 커피 만들고 저도 도와도 돼요? 물론이지. 혜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태호가 말했다. 하늘에 별이 떴다. 20년의 긴 밤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혜진의 수술비도 마련해야 했고 카페를 열 자금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강북 조용한 주택가. 그 밤에 노래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음악 카페가 문을 열었다. 오후 2시. 태호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이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쓴맛이 강했다. 태호는 그 표정을 봤다. 아직 실력이 부족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커피를 반쯤 남기고 나갔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카페를 연 지 한 달. 손님은 하루 10명도 안 됐다. 여보, 힘들어요? 혜진이 뒤에서 말했다. 목에 거즈를 감고 있었다. 괜찮아. 너는 무리하지 마.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소근소근 말하는 건 괜찮대요. 혜진의 수술은 한 달 전에 끝났다. 태호가 편의점 알바비를 모으고 혜진이 청연에서 받은 퇴직금을 합쳐서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적어도 6개월은 노래 못합니다. 목을 쉬어야 해요. 그래서 혜진은 노래 대신 카페 일을 도왔다. 설거지, 청소, 손님 응대. 손님이 너무 없네요. 그러게. 홍보를 더 해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다. 지호였다. 엄마, 아저씨, 제가 포스터 붙이고 왔어요. 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고생했어. 앉아. 태호가 물을 건넸다. 아저씨, 커피 실력은 좀 늘었어요? 아직? 손님들 표정 보면 알겠던데요. 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세 사람은 텅 빈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월세가 150만 원인데 이번 달 매출이. 알아. 50만 원밖에 안 됐지.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달까지 버티면 입소문이 날 거야. 그때까지 돈이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저녁.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태호는 카페 문을 닫고 세 사람은 남은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카페를 열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잖아요. 혜진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조금 더 버텨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가 말했다. 아저씨, 전 아직도, 응? 당신이 완전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태호는 멈춰섰다. 솔직히 말할게요. 전 아직도 화나요. 20년 동안 없었던 거 알아. 그리고 가끔은 당신이 다시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도 없고 카페도 안 되고 그러면 또 포기할 것 같아서. 태호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안 떠나. 절대. 확신해요? 응. 이번엔 다르니까. 뭐가 다른데요? 20년 전엔 잃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어. 근데 이번엔 태호가 지호를 봤다. 잃는 게 더 무서워. 너희들을.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씩 믿어볼게요. 고마워. 6개월 후. 그 밤의 노래 카페는 여전히 어려웠다. 손님은 조금 늘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님 5명이 앉아 있었다. 혜진이 무대에 섰다. 드디어 의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일주일에 2번만. 오늘은 오랜만에 노래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예전보다 가늘고 약했다. 하지만 더 진했다. 지호가 피아노로 반주했다. 아들과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다. 태호는 카운터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노래가 끝나고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노래 정말 좋아요. 손님들이 나가며 말했다. 그날 매출은 15만 원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희망은 보였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세 사람은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엄마 목소리 많이 회복됐어요. 아직 멀었어. 예전만 못해. 괜찮아요. 지금이 더 좋은걸요. 정말? 네. 더 진짜 같아요. 혜진이 웃었다. 아저씨는요? 커피 실력 늘었어요? 조금? 손님들이 요즘 덜 찌푸리던데요. 세 사람이 웃었다. 그나저나 아저씨, 아직도 아저씨라고 불러야 해요? 지호가 물었다. 편한 대로 불러.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태호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아빠라고요. 이제 불러도 될 것 같아서.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지호야. 혜진도 울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1년 후, 카페는 여전히 힘들었다. 어떤 달은 적자였고, 어떤 달은 간신히 손익분기점이었다. 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고음은 여전히 어려웠다. 지호는 다리가 완치되지 않아 가끔 통증을 호소했다. 태호의 커피 실력은 여전히 평범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행복했다. 어느 봄날, 카페에 단골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참 좋아요. 뭔가 따뜻해요. 그래요? 네. 가족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손님이 나가고 혜진이 말했다.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이지. 태호가 웃었다.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재혼 안 할 거예요? 굳이? 지금도 행복한데. 지호가 피아노를 치며 말했다. 저도 지금이 좋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면 재미없지. 세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며 태호는 혼잣말을 했다. 출세도 못했고 돈도 없고 카페도 힘들지만 창밖을 봤다. 혜진과 지호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태호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 밤의 노래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20년의 공백.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함께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았다. 함께라서.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